우리 회사는 한 번도 위기를 겪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 회사는 언제나 1위였고 업계 2위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를 항상 유지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빨리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먼저 자기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과 그 방향성을 알려드릴 민병훈이라고 합니다. 민병훈 교수님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할 지식 도슨트, 저는 현대경제연구원 스마트러닝 사업팀의 진호은 팀장입니다.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인생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위기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관계가 있고, 네. 그것도 그 배경에는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게 거시적인 것만 위기가 또 아니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사회를 돌이켜 보면 네.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뭐 세대 간의 갈등, 뭐 지역적인 갈등, 좀 최근에는 좀 젠더 갈등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시적인 갈등 사회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상황을 초갈등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만성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점점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긴 했죠. 네.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부분에서의 변화도 있었지만 많은 기업과 회사들에게는 뭐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바로 조사한 그 해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코스피 상장사 140여 개 중에서 절반이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했고요. 그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도 거의 한 마이너스 52% 정도.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사실 또 새로운 기회들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여러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 뱅킹 시장에서의 1위라는 것 달성을 또 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메가커피라고 혹시 못 맞아요. 드셔보셨습니까? 예. 저도 동네에서 많이 주변에 접하는 많이 브랜드인데. 보죠. 예, 네.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메가커피가 대기업 계열인 CJ의 투썸보다 매장 수가 더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많아진 정도 자체가 어느 정도 하면 거의 스타벅스 수준에 필적할 정도로 매장 수가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계 순위가 변동되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질 좋은 커피를 싸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니즈를 메가커피가 또 잘 잡은 네. 포인트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기라는 게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위기를 우리가 사실은 모두 예측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뭐 주식을 하겠죠. 네. 그 위기 상황에 그거 맞춰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네. 투자도 하고 네. 돈도 벌고 이럴 텐데, 제가 많이 느낀 바로는 위기 자체를 100% 예상할 수는 없다.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데 네.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사실은 비행기 같은 것도 만약에 뭐 메이데이 하면서 좀 위험 상황이 되면 매뉴얼 막 빨리 찾아보잖아요. 네.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네. 그런 방정식,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거꾸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뭐 팀장님은 마케팅 팀장이시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뭐 10년 넘게 이 업계에 계신 거잖아요. 네. 고인물. 네. 연구소이기도 하고 뭐 네. 마케팅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뭐 고인물에 가깝긴 한데 그 고인물들만 사실 알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아, 있어요. 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티핑 들어보셨나요? 포인트. 네네. 그 말콤 그레드웰 책도 동명의 책이 또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도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죠. 티핑 포인트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람, 메시지, 상황이 이렇게 딱 더해지면 네. 뭔가 굉장히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머물러 있던 트렌드가 갑자기 폭발해서 빅 트렌드가 된다라고 네.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약간 저희가 이해한 거는 이게 물을 끓일 때 막 99도까지는 올라가다가 네네네. 마지막 1도씨, 그러니까 맞습니다. 100도씨가 되면은 끓게 되는 맞습니다. 그 상황, 그 지점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그게 나온 개념, 그 개념이 나온 시기가 언젠지.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좀 들었던 개념인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에 들으셨으니까 네. 그 책은 1999년에 나온 책입니다. 벌써 한 20여 년. 지금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다시 티핑 포인트를 얘기하시는 또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과거에 1990년대 후반 그 추억을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하고 지금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없었어요. 아,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IT 디바이스가 생겼고 네. 그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시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기에 대한 부분만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경제 자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호황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정도로 GDP가 그때 당시에 4.8% 와. 성장률을 보였고 금리 이자가 아니라 GDP 성장률이 4.8%. 아.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3.2% 성장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정도 시대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제가 아까 말콤 그래드웰이 참 좋은 작가고 네. 칼럼니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얘가 약간만 단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네네. 말콤이 뭐 이걸 보진 않을 테니까 그쵸. 제가 아니, 뭐, 과감하게 혹시 또 이게 네. 잘 돼서 말콤이 또 그럴까요?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괜히 또 네. 번역을 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냥 저희끼리 네. 네. 두 가지의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좀 추상적이거나 네. 구체적으로 개념이 제시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몇 가지 제시하긴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도가 99도가 되다가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걸 제가 손가락으로 아마 표현을 해보면 약간 L자나 네. 하키 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걸 네. 이 모양을 하키 스틱이라고 하거든요. 하키 스틱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팀장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잘생기셨으니까 얼굴에다 한번 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하면 하키 스틱? 네. 네. 하키 스틱을 조금만 꺾으면 이게 내려왔다 반등한다라는 표시예요. 네. 티핑 포인트는 사실 하키 스틱에 대한 것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큰 트렌드로 폭발하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를 반등시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등의 그래프를 그리는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리티핑 포인트고 말콤이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상황, 그 메시지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커뮤니케이터, 아.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컬처 코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네. 세부적인 개념들을 넣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네. 네. 말콤 그래드웰이 제시했던 세 가지 포인트에다가 지금 상황에 맞게 재구성, 재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개념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커뮤니케이터, 컨텐츠, 컬처 코드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네. 개념이 좀 많기는 한데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네, 그럼 교수님 맛보기로 예시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래야지 아마도 이 개념 자체가 더 네. 잘 설명이 되겠죠. 와이즐리라고 하는 면도기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 구독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면도날을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죠. 네네. 근데 한 고객이 어느 날 와이즐리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도 싼데 절삭력이 좀 부족해라고 하는 이제 리뷰를 남깁니다. 그리고선 나는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남기는 거죠. 네. 와이즐리가 이제 그걸 보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 제품이 그렇겠죠. 별로라니.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간과하거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와이즐리는 그걸 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제품을 개선합니다. 개선을 하는데 개선한 것 자체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리뷰들을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제품에 대해서 안 좋았던 리뷰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걸 제품 패키지에다 인쇄했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 VOC를 다 네, 인쇄까지 네, 인쇄를 하는-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제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품이 개선됐어 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렸다. 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네. 그리고 사실 와이즐리가 이제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리뷰를 남겨준 안 좋은 리뷰를 남겨준 고객들에게 개선된 제품들을 다 무료로 다시 배송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제품을 다시 한번 써보고 네. 그거 다시 리뷰를 좀 남겨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고객들도 자기 리뷰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그 써보고 괜찮아졌네라고 하는 리뷰를 남긴 거예요. 네. 와이즐리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 건 자기네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개선했고
무료로 배송한 다음에 고객들이 이런 좋은 리뷰를 다시 남겨줬어라고 하는 거를 네. 와이즐리를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라고 하는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올립니다. 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렇죠. 또 그게 하나의 또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즐리가 더 잘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우리 뒤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듯이 뭐 1, 2, 3 이렇게 올라가듯이 예. 버전업이 되면 보통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거든요. 근데 와이즐리는 그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 컨슈머 그리고 그거에 대응해서 만들었던 동영상 같은 그런 컨텐츠가 안어식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진정성 있게 대응을 했다라고 네네네. 하는 거죠. 가격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맞췄던 그 가격적인 차원, 이제 제가 개념으로는 영매슬로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불만족했던 고객들이 2만 명 정도가 다시 돌아왔고 아, 그리고 매출도 급성장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적절한 위기 대응의 방정식을 조합을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와이즐리를 후원을 받거나 앞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라시고요. 이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두 문장 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위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응할 수 있다. 그거를 위해서 저는 이제 방정식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네. 이 다음 챕터부터는 그 개념들하고 어떻게 이걸 엮어가지고 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다음 시간에 또 민병훈 교수님과 그 위기 대응,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 극복 방정식